아이고, 내 참 기가 막혀서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 같은 게 근본도 없는 천한 고아년이 감히 우리 집안을 내깎게 감히 내 아들 발목을 잡아? 이거 처먹고 당장 떨어져. 이 독사 같은 년아. 예비 시어머니는 두툼한 돈다발을 제 얼굴에 사정없이 집어던졌습니다. 어머 어머 저것 좀 봐. 아이고 처녀 얼굴에 피가 나네. 쯧쯧 5만원권 수백 장이 공중에 흩뿌려지고 봉투 모서리에 긁힌 제 뺨에선 피가 비쳤죠. 어딜 눈을 똑바로 떠? 당장 안 주워. 호텔 한복판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흩어진 그 돈을 한 장 한 장 주워 모았습니다. 그래, 고아년이 돈 보니까 눈이 돌아가지. 그 돈 다 챙겨서 내 눈앞에서 영영 꺼져. 그런데 바로 그때 라운지 문이 열리며 대한민국 최고 재벌 회장님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머, 아니, 회장님이 여긴 어쩐 일로. 아이고, 아가씨, 여기서 무얼 하십니까? 예, 아가씨라니요? 회장님, 그게 무슨. 그러더니 저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꺾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기고만장하던 예비 시어머니는 그 광경에 두 다리가 풀려 바닥에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사람을 몰라보고 그만. 대체 저와 회장님 사이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축복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은밀하게 모이는 태양호텔 최고층 VIP 라운지. 통유리창 너머로 평화로운 도심 풍경이 펼쳐지는 그곳에서 담당 지배인은 몇 해 전에 그 사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갑질과 행패를 봐왔지만 그날의 일만큼은 아직도 눈앞에 생생했죠. 오후 2시 무렵 라운지 한가운데 테이블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지우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김순자가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지우와 결혼을 약속한 강민우가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배인은 평소 직원들에게 함부로 반말을 던지던 순자의 성미를 잘 알았기에 미리 테이블 주변에 직원 몇을 세워두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지우가 밤새 손수 쑤어 정성껏 포장한 수제 양갱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가 그 상자를 손등으로 툭 밀쳐냈습니다. 이런 걸 누가 먹는다고. 순자가 코를 찡그리며 내뱉었습니다. 상자가 테이블 끝으로 굴러가더니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곱게 쌓여있던 양갱들이 대리석 바닥에 지시겨지고 말았죠. 지우가 황급히 허리를 숙여 상자를 주우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성껏 만든 거라서요. 한 입만 드셔보시면.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순자가 코웃음을 치며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어머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가 자기 어머니래. 순자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흥신소에서 받아온 지우의 뒷조사 서류였습니다. 서류 맨 위 붉은 펜으로 큼지막하게 그어진 두 글자가 보였습니다. 고아. 순자의 얼굴이 경멸로 일그러졌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태양호텔 회장님이랑 직접 일하는 집이야. 순자가 손가락으로 서류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근데 어디서 근본도 없는 고아년이 우리 민우한테 빌부터. 순자가 이번엔 아들을 돌아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우야, 지금 당장 파혼한다고 말해. 이 자리에서
민우가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지우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입을 꾹 다물고만 있었죠.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옷소매를 살며시 잡아당겼습니다. 민우 씨, 한마디만 해줘. 응. 지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민우가 소매를 거칠게 빼내며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지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등받이에서 천천히 허리를 떼더니 자세를 곧게 고쳐 앉았죠. 지배인은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슬쩍 보안팀에 대기 신호를 보냈습니다. 주변 VIP 손님들의 시선이 하나둘 이 테이블로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몇몇은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를 뜨기까지 했습니다. 순자는 지우가 울며 도망칠 줄 알았는데 그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더 약이 올랐습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어른이 말하는데. 순자가 옆에 둔 커다란 명품 가방을 무릎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가방 안에서 노란 고무줄로 묶인 두툼한 현금 봉투 여러 개를 꺼내 들었죠. 순자가 그 봉투를 지우의 코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자, 받아. 위자료. 이거면 됐지. 순자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손에 쥔 봉투를 지우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봉투가 지우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봉투가 터지면서 5만 원권 지폐 수백 장이 공중으로 흩뿌려졌습니다. 지우의 어깨와 무릎을 타고 지폐가 우수수 떨어져 내렸죠. 지우의 뺨엔 봉투 모서리에 긁힌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순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게 다 위약금의 정신적 피해 보상이야. 감사한 줄 알아. 마침 근처를 지나던 신입 호텔리어가 깜짝 놀라 뛰어오다가 바닥에 깔린 지폐를 밟고 미끄러졌습니다. 작은 소동이 일었죠. 지배인이 곧장 무전기를 입에 댔습니다. 보안팀 라운지로 즉시 와주세요. 지배인이 신입 직원을 뒤로 물리며 순자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지우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일어나 바닥에 흩어진 지폐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죠. 순자는 지우가 기가 죽어 달아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우가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자 순자는 자기도 모르게 흠칫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그렇게 봐? 어디서 눈을? 순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찢어진 봉투 조각을 주워 모으더니 흩어진 지폐를 한 장 한 장 차분하게 집어 올렸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이 더 거슬렸습니다. 꼴 좀 봐. 돈 보니까 환장하지. 천한 본성이 어디 가나. 순자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마지막 한 장까지 주워 모을 뿐이었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민우가 슬슬 창피해졌는지 순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그만하고 가요. 사람들이 다 봐요.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순자가 그 손을 탁 쳐냈습니다. 넌 가만 있어. 2년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지배인이 마침내 순자 앞에 섰습니다. 손님, 다른 분들께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 나가주시죠. 지배인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지갑에서 태양호텔 VVIP 카드를 꺼내 지배인의 가슴팍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안 보여. 내가 이 호텔 VVIP야. 당장 매니저 불러. 순자가 악을 썼습니다. 그 사이 지우는 주운 지폐를 찢어진 봉투 안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테이프가 없자 봉투 끝을 단단히 접어 손에 쥐고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천천히 가다듬었습니다.
그러고는 순자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죠. 지우가 접어둔 봉투를 순자의 명품 가방 안으로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돈 다시 가져가세요. 어머니라고 부른 제가 부끄럽네요. 지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순자가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다 의자 다리에 걸려 그대로 휘청거렸죠. 중심을 잃은 순자가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간신히 주워 담았던 지폐들이 다시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인연이 어딜 감히. 순자가 두 손을 뻗어 지우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대기하던 지배인과 남자 직원 둘이 재빨리 순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순자는 직원들의 팔을 물어뜯을 듯 발버둥 치며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지우는 이 끔찍한 자리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몸을 돌려 출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러자 순자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다리를 쭉 뻗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못 가. 전현 잡아. 경찰 불러. 순자가 바닥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쏟아진 지폐 위에서 뒹구는 순자의 모습에 라운지 안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지배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의 진짜 소동은 사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으니까요. 난장판이 된 라운지 한가운데서 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등 뒤에 선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지우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 액정만 신경질적으로 두드리고 있었죠. 지우가 성큼 다가가 민우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아 테이블에 엎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그게 그렇게 중요해. 지우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제야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우 곁으로 가는 대신 지우를 밀치고 순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충격받았잖아.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민우가 손가락으로 지우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애는 안 어울려. 처음부터 그랬어. 민우가 지갑을 뒤적이더니 영수증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우와 사귀는 동안 데이트하며 긁었던 카드 영수증이었죠. 민우가 그 뭉치를 지우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이거 다 내가 쓴 돈이야. 계산해서 돌려줘. 지우가 발밑에 떨어진 영수증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허탈한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걸로 확실하게 알았네. 우리 끝이야. 지우가 영수증을 발로 지그시 밟고 섰습니다. 지우가 손가락으로 민우의 명치를 가볍게 툭 찔렀습니다. 3년 동안 내가 뭘 본 건지 모르겠다. 잘 살아. 지우가 경멸 어린 눈빛을 남기고 몸을 돌렸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민우가 주먹을 치켜들고 지우의 뒤통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자가 다시 기세를 올려 지배인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내 남편이 누군 줄 알아? 너 같은 거 하나 자르는 건 일도 아니야. 순자가 가방에서 남편 회사 로고가 박힌 다이어리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지배인이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무전기를 입에 댔습니다. 특수보안 요원 전원, 즉시 라운지로 투입해 주세요. 지배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전 소리를 들은 순자가 오히려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지우의 앞길을 양팔을 벌려 가로막았죠. 어딜 도망가. 무릎 꿇고 빌어. 내 아들 인생 망친 죗값 치러야지. 순자가 발끝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모욕적인 손짓을 했습니다. 지우가 순자의 손을 가볍게 쳐내고 옆으로 비켜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민우가 합세해 다시 진로를 막아섰습니다. 못 가.
사과하기 전엔 한 발짝도 못 나가. 민우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라운지 입구 쪽 엘리베이터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빼입은 특수보안 요원 10여 명이 일사불란하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원들은 빠르게 라운지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을 정중히 뒤로 물리고 통제선을 만들었죠. 순자가 그 모습을 보고 손뼉을 짝짝 쳤습니다. 옳지. 잘 왔어. 저 천안년부터 끌어내. 순자가 지우를 가리키며 과장된 몸짓을 했습니다. 민우도 거들었습니다. 요원들의 어깨를 툭툭 치며 지우 쪽으로 턱짓을 해댔죠. 이봐요, 저 여자라니까. 빨리요. 민우가 채근했습니다. 그런데 요원들은 두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순자와 민우를 철저히 무시한 채 출입구를 향해 두 줄로 도열했죠. 요원들이 일제히 무전기 이어폰을 손가락으로 누르며 긴장된 자세를 취했습니다. 라운지 안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순자와 민우만이 영문을 모른 채 눈만 껌뻑였습니다. 뭐야 이거. 왜 우릴 안 도와줘. 순자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열한 요원들 사이로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묵직한 황금빛 지팡이를 짚은 태양호텔 그룹의 최태양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의 뒤로는 비서실장과 건장한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따랐습니다. 회장이 나타나자 지배인을 비롯한 모든 호텔 직원이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일제히 허리를 깊이 숙였죠. 오직 순자와 민우만이 멀뚱히 서서 회장의 걸음걸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순자가 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황급히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앞으로 나섰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회장님 호텔 일을 맡고 있는. 순자가 지갑에서 남편 회사 명함을 급하게 꺼내 양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순자가 허리를 굽히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옆에 선 민우의 뒷덜미까지 억지로 눌러 함께 인사시켰죠. 민우야, 너도 인사드려. 어서. 순자가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회장의 뒤를 따르던 비서실장이 순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서실장이 그 명함을 손으로 가로채더니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비키시죠. 회장님 가시는 길입니다. 비서실장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어진 명함을 줍지도 못한 채 어정쩡한 자세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최 회장은 순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죠. 주변 VIP 손님들이 이 기막힌 상황을 놓치지 않으려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찰칵찰칵 셔터 소리가 났죠. 최 회장의 시선이 순자와 민우를 지나쳤습니다. 그러고는 라운지 구석에 홀로 서 있는 지우에게 가서 멈췄습니다. 회장의 굳게 다물린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순간 회장이 짚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쾅 하고 한번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보안 요원들이 즉각 움직였습니다. 순자와 민우를 양옆으로 강하게 밀쳐내며 길을 텄죠. 순자가 그 충격에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렸습니다. 회장의 구두굽만 멍하니 올려다볼 뿐이었죠. 최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지팡이를 넘겼습니다. 그러고는 지우를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지우의 붉게 부어오른 뺨에 닿았습니다. 이어 바닥에 뒹구는 돈다발로 옮겨갔죠. 회장이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굵은 핏대가 불끈 솟아올랐죠. 지우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어깨를 잔뜩 움츠리며 자기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섰죠. 무슨 일이신지.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최 회장이 모두의 예상을 깼습니다. 지우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깊이 꺾어 인사를 올린 겁니다. 라운지를 가득 채우던 셔터 소리마저 일순간 뚝 멈췄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고는 두 눈을 부릅떴죠. 어떻게 회장님이 왜 저 천한 것한테. 순자의 두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풀렸습니다. 순자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민우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옆에 놓인 화분을 붙들고 간신히 버티고 섰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회장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 잊고 있던 5년 전의 그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지우가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회장이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순자와 민우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엔 억누르기 힘든 분노가 가득했죠. 이게 지금 무슨 짓들이오? 회장의 목소리가 라운지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한테 돈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으려 들어. 회장이 한 발 한 발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자는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 여자가 회장님 은인이라뇨. 순자가 더듬거리며 바닥을 기어 회장의 구두코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오해세요. 저희가 뭘 몰라서. 한 번만 봐주세요. 순자가 애원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즉각 순자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민우 역시 뒤에서 목덜미를 잡힌 채 그 자리에 무릎이 꿇렸죠. 엄마, 회장님,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살려주세요. 민우가 울먹이며 빌었습니다. 최 회장은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보안팀장을 향해 가볍게 턱짓을 했죠. 내보내. 다시는 이 호텔에 발도 못 들이게 해. 회장이 짧게 명령했습니다. 지우는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주름진 얼굴을 보고 있자니 5년 전 그 끔찍했던 밤이 머릿속에 또렷이 되살아났죠.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철거를 앞둔 낡은 상가 건물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죠. 당시 신입 디자이너였던 지우가 마침 그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무너진 잔해 속에 다리가 끼인 채 쓰러진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연기에 숨이 막혀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죠.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불길이 무서워 도망치기 바빴거든요. 지우는 망설이지 않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근처 화장실로 달려가 대형 담요를 물에 흠뻑 적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담요로 노인의 머리와 상체를 꼼꼼하게 감쌌죠. 천장에서 불붙은 파편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지우는 팔로 그 파편들을 막아내며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지우는 노인을 업고 불길을 헤치며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지우의 팔뚝은 시뻘겋게 되어 있었죠. 구급차가 도착하고 두 사람은 곧장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노인의 상태를 살피는 동안 지우는 대인 팔에 붕대만 대충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누가 이름을 묻기도 전에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갔죠. 지우는 그저 사람을 구한 것뿐이라 여겼습니다. 대가를 바란 적도 다시 만날 줄 안 적도 없었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대한민국 최고 재벌 최태양 회장이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죠.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최 회장은 눈앞에 선 은인의 부어오른 뺨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5년간 이 사람을 찾아 헤맨 세월이 떠올랐죠.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은인을 찾으려
사람을 풀고 또 풀었습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런데 그 은인이 자기 호텔 라운지에서 돈다발을 맡고 있었던 겁니다. 이지우 씨, 맞지요?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지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기억하다마다 5년을 찾아다녔습니다. 회장이 지우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그날 그쪽이 없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순자는 경호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흑빛으로 변해갔죠. 아니, 저 여자가 정말로 회장님을. 순자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순자가 다시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회장은 순자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에게서 태블릿을 건네받았죠. 회장이 화면을 몇 번 두드렸습니다. 순자의 남편 회사와 맺은 하청 계약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회장이 그 자리에서 계약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재무팀장에게 전해 저 사람 남편 회사 오늘부로 전부 막아. 회장이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가 그 말을 듣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회사 망해요. 제발요, 회장님. 순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순자를 끌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우도 목덜미를 잡힌 채 질질 끌려갔죠. 민우가 마지막으로 지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우야, 우리 사이에 정이 있잖아. 한 번만 도와줘. 민우가 살려달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우는 그 눈빛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렸죠. 그런 게 있었으면 넌 그날 내 손을 잡았겠지. 지우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틈으로 두 모자의 처절한 몸부림이 사라졌습니다. 라운지는 다시 고요해졌죠. 최 회장이 입고 있던 캐시미어 코트를 벗었습니다. 지우의 어깨에 살며시 덮어주었죠. 이제 그쪽이 고생할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보장하지요.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비서실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지우 씨 이름으로 회사 하나 차릴 거야. 지우 스튜디오. 서류 당장 준비해. 회장이 또렷하게 지시했습니다. 지우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차오르는 걸 느꼈죠. 지우는 회장의 안내를 받아 천천히 VVIP 스위트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라운지에 남은 손님들이 술렁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돈다발을 맞던 여자가 회장의 은인이 되어 코트를 두르고 걸어나가는 광경. 손님들이 앞다투어 비서실장에게 명함을 건네려 애썼습니다. 지배인은 그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모를 일이구나 하고 속으로 되뇌었죠. 다음 날 아침 어깨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양그룹이 하청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고 어음 결제까지 막았다는 소식이 쫙 퍼졌거든요. 순자 남편의 회사는 그날로 흑자 부도를 맞았습니다. 멀쩡히 돌아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소문을 듣고 채권자들이 회사 정문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채업자들까지 끼어 정문을 부수고 들어갔죠. 돈 내놔. 우리 돈 떼먹고 어디로 도망가. 채권자들이 악을 쓰며 사무실 집기를 마구 빼냈습니다. 흥분한 무리는 순자가 살던 고급 아파트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명품 가방이며 귀금 속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았죠. 순자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어디 있어? 나 어떡해? 순자가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빚쟁이를 피해 자취를 감춘 뒤였죠. 같은 시각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 지우는 새로 단 간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우 스튜디오. 5글자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지우가 손끝으로 간판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 회사라니. 지우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어딘가 얼떨떨했죠.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화환이 빼곡히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태양그룹 계열사들이 보낸 축하 화환이었죠. 복도엔 면접을 보러 온 업계 최고 디자이너들이 줄을 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필요한 건 뭐든 말씀하시랍니다. 인력이든 자금이든.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지우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런데 지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회장님 덕에 살아남았단 소리는 듣기 싫거든요. 지우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장님이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보셨군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책상 위에 놓인 경제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일면엔 순자 남편 회사의 부도 소식이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죠. 기사 한 귀퉁이엔 일가족이 야반도주했다는 짤막한 글도 보였습니다. 지우가 그 신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어제까지 자신을 천한 고아라며 짓밟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리면서도 묘하게 후련했죠. 지우가 신문을 천천히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됐어. 지나간 일이야. 지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는 새로 장만한 제도판 앞에 앉았습니다. 연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머릿속에 오래도록 품어온 자신만의 디자인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이 하나둘 종이 위에 그어졌습니다. 보육원 좁은 방에서 밤마다 끄적이던 꿈들이 이제 진짜 도면이 되어가고 있었죠. 며칠이 지나자 지우 스튜디오는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그룹의 든든한 지원에 지우의 남다른 감각이 더해졌으니까요. 크고 작은 프로젝트 의뢰가 밀려들었습니다. 지우는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을 직접 면접 보고 도면 하나하나를 직접 손봤죠. 대표님, 좀 쉬엄쉬엄 하세요. 며칠째 밤을 새우시잖아요. 신입 직원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지우가 피곤한 눈을 비비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지우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런 지우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라고 거들먹거리는 법이 없었거든요. 야근하는 직원 곁에 앉아 같이 김밥을 나눠 먹고 힘들어하는 직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죠. 한편 서울 변두리의 반지하 단칸방. 순자는 곰팡이 핀 벽지에 등을 기댄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휘감았던 몸엔 낡은 카디건 하나뿐이었죠.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됐을까. 순자가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안전모에 진흙을 잔뜩 묻힌 채였죠. 도피 중인 아버지 대신 민우가 건설 현장 일용직을 뛰며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민우가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순자가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우야, 우리가 그 여자한테만 잘했어도. 순자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얘기 좀 그만해. 다 지난 일이잖아. 민우가 안전모를 벽에 던지듯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마음속엔 이미 시커먼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죠. 지우라는 이름 석자만 떠올리면 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 무렵 지우는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자란 그곳에 최신식 도서관을 지어 기증하기로 한 거죠. 현판식 날 아이들이 지우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언니 진짜 멋있어요. 저도 언니처럼 될래요. 한 아이가 지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우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럼 너도 충분히 될 수 있어. 여기서 출발한다고 못할 거 없어.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우의 선행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이제는 자수성가의 상징으로 바뀌어 갔죠. 지우 스튜디오 앞엔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선 지우의 인생은 그렇게 새로운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파혼 사건이 있고 1년이 흘렀습니다. 지우 스튜디오는 어느새 업계의 판도를 뒤흔드는 회사로 우뚝 섰죠. 그 무렵 최 회장이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태양호텔 신관의 VVIP 라운지 리모델링. 업계가 군침을 흘리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회장은 시공사를 공정하게 뽑겠다며 블라인드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누가 어느 회사인지 모른 채 오직 설계안만 보고 평가하는 방식이었죠. 발표회 당일 쟁쟁한 대형 건설사들이 평면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차례가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우는 평면도 대신 3차원 입체 영상을 띄웠죠. 여러분, 완성된 라운지 안을 직접 걸어보시죠. 지우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심사위원들 눈앞에 라운지 전경이 입체로 떠올랐습니다. 샹들리에 불빛까지 생생하게 살아 움직였죠. 심사위원들이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마치 직접 와 있는 것 같군요. 한 심사위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지우 스튜디오가 내로라 하는 대형 건설사들을 제치고 수석 시공사로 뽑혔죠. 리모델링이 완공되던 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테이프 커팅식이 열렸습니다.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지우가 가위를 들었습니다. 최 회장이 정재계 인사들 앞에서 지우의 어깨를 두드렸죠. 이 사람 솜씨가 어떤지 여기 다들 두 눈으로 보셨지요. 회장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그날 또 한 번 보육원에 도서관을 기증했습니다. 대중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죠. 그 시각 한 버스 정류장. 퇴근하던 민우가 대형 전광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전광판엔 지우가 올해의 여성 최고 경영자로 뽑혀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흐르고 있었죠. 민우의 두 눈이 시뻘개졌습니다. 저게 왜 저기 있어? 민우가 이를 갈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안전모를 전광판을 향해 집어 던졌죠. 내가 버린 여자가. 내가. 민우가 주먹으로 정류장 기둥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흠칫 놀라 피했습니다. 민우의 마음속 열등감은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골마 있었죠. 그날 밤 민우는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지우와 사귀던 시절 어깨너머로 적어둔 것이었죠. 지우가 쓰던 마스터 비밀번호 조합 규칙, 회사 서버에 접속하는 방식. 지우는 민우를 믿었기에 별 생각 없이 곁을 내줬던 겁니다. 그게 이렇게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민우는 그 노트를 들고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지우 스튜디오와 중동 프로젝트를 두고 경쟁하던 어건설. 그 회사 임원이
민우를 은밀한 술집 골방에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뭘 가져왔다는 거요? 어건설 임원이 술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민우가 노트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지우 스튜디오 안방 열쇠요. 비밀번호부터 서버 구멍까지 다 있습니다. 민우가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임원이 노트를 훑어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자네 큰돈 만지겠어. 임원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돈은 됐고요. 그 여자만 망하게 해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민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건설 임원은 그 정보의 가치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회사 자금을 끌어다 어둠의 경로로 전문 해커 조직을 고용했죠. 민우는 기꺼이 안내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우 스튜디오의 보안이 가장 허술해지는 새벽 시간대를 해커들에게 넘겼죠. 한편 지우는 이런 음모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직원들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렸거든요. 여러분, 드디어 중동 왕실 프로젝트 마무리했습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지우가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덕분이죠. 우리 스튜디오 이제 진짜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지우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온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회식을 마치고 돌아온 지우는 대표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곰인형을 꺼냈죠. 보육원 시절부터 함께한 지우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지우가 곰인형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정말 멀리 왔다. 그치? 지우가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는 책상 위 중동 프로젝트 최종도면 서류철을 금고에 넣었습니다. 다이얼을 돌려 단단히 잠갔죠. 그러고는 소파에 기대어 스르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미래를 앞두고 마음이 더없이 편안했거든요. 바로 그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어건설의 사주를 받은 해커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해외에 숨겨둔 우회 서버를 통해 지우 스튜디오의 중앙 시스템에 몰래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민우가 넘긴 비밀번호와 허점 정보 덕이었습니다. 해커들은 단 10여 분 만에 최고 등급 보안망을 무너뜨렸죠. 텅 빈 서버실 안 수십 대의 기계 불빛이 요란하게 깜빡였습니다. 회사의 모든 기밀 도면이 어건설의 비밀 서버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해커의 화면엔 진행률 막대가 차올랐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자료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전송이 끝나자 해커들은 마지막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지우 스튜디오에 남은 원본 파일과 접속 기록을 모조리 영구 삭제한 거죠. 한순간에 모든 걸 빼앗긴 서버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소파에 잠든 지우는 코앞에 닥친 재앙을 까맣게 모른 채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중동 프로젝트 착공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아침이었죠. 인터넷 포털 첫 화면에 지우 스튜디오를 겨냥한 의혹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기사엔 충격적인 사진이 붙어 있었죠. 지우 스튜디오의 디자인과 어건설 도면을 나란히 놓고 99% 똑같다고 우긴 비교 이미지였습니다. 뒤이어 더 자극적인 소문이 퍼졌습니다. 지우가 최태양 회장의 숨겨둔 여자라는 찌라시였죠. 그럴듯한 거짓말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기사를 본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블릿 화면엔 투자자들의 계약 취소 메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스튜디오 건물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진상규명을 외치는 사람들과 특종을 노리는 기자 수십 명이
진을 치고 있었죠. 이지우 대표, 도면 표절한 거 사실입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회장님이랑은 무슨 사이예요? 한 말씀 해주세요. 플래시가 사정없이 터졌습니다. 지우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간신히 인파를 뚫었습니다. 곧장 서버실로 달려갔죠. 떨리는 손으로 메인 컴퓨터를 켰습니다. 없어. 도면이 다 없어졌어.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원본 도면도 접속 기록도 모든 게 텅 빈 폴더만 남아 있었죠. 어건설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넘긴 도면을 자기들 것이라 위장했죠. 언론에 가짜 피해 호소문까지 뿌리며 여론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저희가 몇 년을 공들인 설계를 도둑맞았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어건설 대변인이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짜냈습니다. 그 여파는 태양그룹까지 덮쳤습니다. 주가가 곤두박질 쳤고 주주들이 회장 퇴진을 외치는 현수막을 내걸었죠. 자기 때문에 은인까지 위기에 몰리자 지우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쏟아지는 비난과 죄책감에 숨이 턱 막혔죠. 지우가 대표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회장님까지 망쳤어요. 지우가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였습니다. 급기야 호흡이 가빠지며 정신을 잃고 말았죠. 구급차에 실려가는 지우의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핵심 팀원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사직서를 책상에 올려두고 하나둘 짐을 챙겨 떠났죠. 미안해요, 대표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한 팀원이 고개를 못 든 채 중얼거렸습니다. 텅 비어가는 사무실을 뒤로하고 떠나는 발걸음들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민우는 어두운 PC방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가짜 계정으로 악성 댓글을 쏟아내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었죠. 화면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지우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우가 허공을 향해 술잔을 들어 올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건배. 잘 가라, 이지우. 바닥이 어떤 건지 너도 좀 맛봐야지. 민우가 기괴하게 웃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지우는 텅 빈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죠. 그러다 자신의 팔목에 남은 화상 흉터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불 속에서 사람을 구하며 생긴 자국이었죠. 지우가 그 흉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 불 속을 왜 뛰어들었어? 지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우는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았습니다. 피가 흐르는 손등을 대충 누른 채 병실 문을 박차고 나섰죠. 지우는 사비를 털어 업계 최고의 화이트 해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텅 빈 서버실로 돌아왔죠.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 거예요. 찾아주세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커들이 특수 복구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물리적으로 손상된 하드디스크에서 미세하게 남은 데이터 조각을 긁어 모았죠. 원격으로 침입한 흔적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해커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지우를 돌아보았습니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접속 경로가 해외를 몇 번이나 돌았는데요. 해커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맨 처음 출발지가 어떤 주택가 공유기예요. 지우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주소를 본 순간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우가 사는 동네 어귀였거든요. 역시 너였구나. 지우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죠. 지우는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를 빌려 민우가 사는 달동네 골목 어귀에 차를 세웠죠. 며칠 밤낮을 차 안에서 버텼습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민우의 동선을 쫓았죠.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민우가 주위를 살피며 골목 끝 허름한 국밥집으로 들어가는 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지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으며 식당 뒷골목으로 몸을 숨겼죠. 환풍구 옆 창문 틈으로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식당 안 민우가 어건설 임원과 정체불명의 브로커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넘긴 대가로 두툼한 현금 가방을 건네받고 있었죠. 이거면 그 여자 인생 완전히 끝장난 거 맞죠? 민우가 돈가방을 열어보며 물었습니다. 걱정 마. 다신 못 일어나게 묻어줬으니까. 브로커가 낄낄 웃었습니다. 비에 젖은 지우의 손이 카메라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들이 돈다발을 확인하며 낄낄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죠. 지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확보한 영상과 추적 자료를 챙겼습니다. 곧장 광역수사대 사이버 범죄 전담팀을 은밀히 찾아갔죠. 지우가 경찰에 증거를 넘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졌고 동시에 지우 스튜디오 이름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알리는 공문이 모든 언론사에 뿌려졌죠. 태양호텔 대연회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특종을 노리는 기자들, 그리고 의혹을 더 부풀리려는 어건설 관계자들까지 빼곡히 들어찼죠. 정갈한 검은 슈트 차림의 지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죠. 이지우 대표, 표절 의혹 인정하시는 겁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대답 대신 마이크를 옆으로 슬쩍 치웠습니다. 그러고는 손에 든 리모컨을 눌렀죠. 단상 뒤 대형 화면에 국밥집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민우가 돈가방을 챙기는 장면이었죠. 연회장 스피커로 민우의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거면 그 여자 인생 완전히 끝장난 거 맞죠? 영상 속 민우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자판을 두드리던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다들 경악한 얼굴로 화면과 지우를 번갈아 쳐다봤죠. 저게 누구야? 강민우 아니야.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우가 차분하게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어건설 임원이 브로커의 유령 회사로 수십억 원을 보낸 해외 계좌 내역이 떴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지우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어 민우의 집에서 어건설 해커 서버로 도면이 빠져나간 기술 증거가 차례로 떴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까발려지자 연회장 뒷자리가 술렁였습니다. 거기 앉아있던 어건설 임원진이 슬그머니 넥타이를 풀며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죠. 어딜 가십니까? 대기하던 태양그룹 보안팀이 뒷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건설 임원들은 오도 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기자회견이 생중계되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망치로 민우의 반지하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강민우 산업기밀 빼돌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외쳤습니다. 침대 밑에 숨어있던 민우가 발버둥 쳤습니다. 아니에요. 난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요. 민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사관들이 민우의 뒷덜미를 낚아채 바닥에 엎었습니다.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죠. 같은 시각 또 다른 수사팀은 어건설 본사로 들이닥쳤습니다. 회장실 컴퓨터와 비밀 장부를 파란 박스에 쓸어 담았죠. 연회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우가 화면 전원을 껐습니다.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와 기자들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죠. 제 결백을 믿고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우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회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죠. 다음 날 어건설은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임원진이 수의를 입은 채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 보도됐죠. 최 회장은 임시 주주총회 단상에 올랐습니다. 휠체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네 사람을 못 믿고 흔들었던 분들, 이제 뭐라 하실 겁니까? 회장이 반대파 주주들을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주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한편 취조실에선 민우가 책상에 엎드려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민우가 눈물 콧물을 쏟으며 빌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열등감 하나로 사람 인생 망치려 들다니. 죗값은 받아야지. 형사가 조서에 가차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태가 진정되자 떠났던 클라이언트들이 슬금슬금 돌아왔습니다. 사과 화환과 함께 전보다 2배로 올린 계약서를 들고 지유 스튜디오 로비에 줄을 섰죠. 대표님, 그때 저희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투자자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지유는 그들을 매몰차게 내치진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쉽게 마음을 열지도 않았죠. 중동 왕실에서도 특사가 날아왔습니다. 지유에게 위기를 헤쳐나간 능력을 치하하는 친서를 전했죠. 왕실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믿습니다. 프로젝트 총괄을 맡아주십시오. 특사가 지유의 가슴에 디렉터 배지를 달아주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지유는 텅 빈 연회장에 홀로 남았습니다. 단상에 손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며칠 밤낮을 버텨온 긴장이 그제야 스르르 풀렸습니다. 지유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끝까지 곁을 지킨 소수의 팀원들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우리가 해냈어요. 직원들이 환호하며 지유를 행갈에 쳤습니다. 지유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죠. 지유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여 흘렀죠. 지유는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준 낡은 카메라와 USB를 소중히 금고에 넣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짓밟으려 할 때 끝내 진실을 지켜준 물건들이었죠. 지유는 책상 위에 쌓인 수백 장의 새 계약서에 하나씩 서명했습니다. 대표로서 건재함을 온몸으로 증명한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지유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업계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죠. 지유는 완성된 중동 프로젝트 청사진을 손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그 도면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3년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쇠창살이 둘러쳐진 교도소 세탁장. 죄수복을 입은 민우가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끙끙대며 나르고 있었습니다. 강민우, 똑바로 안 해. 교도관이 매섭게 호통쳤습니다. 민우가 바닥에 떨어진 젖은 수건을 황급히 주워 담았죠. 죄송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민우가 비굴하게 허리를 굽실거렸습니다. 한때 뼈대 있는 집안 운운하던 그 콧대 높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면회실 유리벽 반대편엔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은 굽고 머리는 하얗게 샜죠. 낡은 옷차림의 순자가 초라한 도시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우야, 밥은 잘 나오니?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엄마, 다 내가 못나서 그래. 미안해. 민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다 이 어미가 욕심부려서 그런 거지. 그날 그 아가씨한테. 순자가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면회를 마친 순자는 찬 바람을 맞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폐지가 가득 실린 손수레를 굽은 등으로 힘겹게 끌었죠. 오르막길에서 수레바퀴가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쌓아둔 박스들이 와르르 쏟아졌죠. 순자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흩어진 박스를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죠. 오만함으로 사람을 짓밟던 손으로 이제는 차가운 길바닥에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태양호텔 VIP 라운지, 세계적인 건축상을 받은 지우를 위한 성대한 축하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라운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죠. 단정한 턱시도를 입은 한 남자가 지우 곁에 서 있었습니다. 다정하고 유능한 건축가 지우의 남편이었죠. 지우가 남편의 팔짱을 끼고 손님들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지우의 품엔 자신을 쏙 빼닮은 처자이가 안겨 있었죠. 우리 딸, 오늘 엄마 멋있었어. 지우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이 제일 멋있었어. 늘 그랬듯이. 남편이 지우의 어깨를 감싸며 웃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최 회장이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에게 두툼한 봉투를 쥐어주었죠. 아이고, 우리 손주. 할애비가 주는 거다. 회장이 친할아버지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우가 회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아이 버릇 나빠져요. 지우가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버릇은 무슨. 이 사람아, 자니가 내 목숨 살렸는데 이 정도가 대수인가. 회장이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윽고 지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자신이 세운 지우재단의 이름으로 보육원 출신 청년 100명에게 장학증서를 건네는 행사였죠. 여러분이 어디서 시작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우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곳에서 출발했으니까요. 지우가 청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증서를 받는 청년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라운지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죠. 행사가 끝나고 지우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라운지의 넓은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죠.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바닥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몇 해 전 근본 없는 고아라며 돈다발로 얼굴을 얻어맞던 그 자리. 지우가 그 바닥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모진 일을 겪은 지도 어느덧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마음속에서 옛 상처가 천천히 떠올랐다가 이내 가라앉았죠. 지우가 손을 뻗어 창밖에 눈부신 도심 야경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죠. 이제 다 지나갔어. 지우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멀리서 파티를 지휘하던 라운지 지배인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배인의 입가에 경이로움 섞인 옅은 미소가 번졌죠. 그날의 아수라장과 지금 이 우아한 축하연. 지배인은 두 장면을 머릿속에서 나란히 떠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지배인이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빈 샴페인 잔에 최고급 빈티지 샴페인을 정성껏 채웠죠. 이지우 대표님, 늘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지배인이 정중하게 묵례했습니다. 지우가 그를 향해 따뜻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제 편이 되어주셨던 거 잊지 않았어요. 지우가 잔을 받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가와 지우의 어깨에 카디건을 살며시 걸쳐 주었습니다. 바람 차, 감기 들라. 남편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미소는 창밖 야경보다 더 환했죠. 지우의 재단은 단순히 장학금만 주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설계한 건물을 짓는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식까지 선포했죠. 밟힐수록 더 단단해지는 잡초처럼 살아온 지우였습니다.
세상의 편견을 걸음 삼아 끝내 자신만의 향기를 피워냈죠. 축하 폭죽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지우가 참석자들을 향해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렸죠. 말없는 건배였지만 그 안엔 수많은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따뜻한 눈길, 그리고 남편의 든든한 곁에서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차가운 뒷골목, 젖은 폐지를 끌어안은 순자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그 실루엣은 더없이 쓸쓸했죠. 남을 멸시하던 오만함은 결국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온 사람만이 끝내 찬란한 빛을 얻은 거죠. 지배인이 라운지 조명을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VIP 라운지의 육중한 문을 천천히 닫았죠. 지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남깁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근본 없는 고아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돈다발을 던지며 짓밟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모욕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죠. 흩어진 자존심을 한 장 한 장 주워 담듯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 끝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 오만함으로 남을 멸시하던 이들은 스스로 쌓아 올린 그 교만에 깔려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격은 가진 것이나 출신이 아니라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드러나는 법이죠. 밟힐수록 단단해지는 잡초처럼 진심과 노력은 결국 빛을 발한다는 것. 그리고 남에게 뿌린 멸시는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 오늘 지우의 인생이 우리에게 전해준 따뜻한 위로이자 묵직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묵묵히 버텨온 시간을 환하게 비춰줄 그날이 반드시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듣고 계신 지역과 잘 들었다고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